겨울빛이 낮게 깔린 오전이었어요. 은행 본점 앞 차도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조심스레 멈춥니다. 도어가 천천히 열리고 한영수가 작은 숨을 고른 뒤 내립니다. 해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들리죠. 그는 트렁크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왼손에 꼭 쥡니다. 경비원은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곧바로 다른 차로 시선을 돌립니다. 출입문 유리에는 고객 우선, 진심 서비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안쪽 로비에는 점심 전 업무를 보려는 손님들이 줄을 만들고 있죠. 대기표 기계가 삑 소리를 내며 새 표를 뱉습니다. 한영수는 표를 접어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유리병 너머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의 아침 브리핑이 막 끝나고 있어요. 지점장은 실적표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창구마다 모니터 불빛이 밝고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죠. 대기석 앞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바뀌어 올라갑니다. 한영수는 작은 손난로를 두어 번 굴려가며 손을 덮입니다. 그의 시선이 주차 정산 안내 표지판에 잠깐 머뭅니다. 업무 이용 고객에 한해 도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요. 그는 봉투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다져가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줄의 창구 직원은 서류 정리를 하며 옆자리와 눈을 맞춥니다. 대기석 끄트머리에서 어린아이 울음이 짧게 터졌다가 곧 잠잠해져요. 전광판이 A-107을 표시하고 안내음이 로비에 울립니다. 한영수의 손이 가볍게 들립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떼고 발끝을 모아 창구 앞 정지선에 섭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 직원의 시선이 그의 코트와 구두를 훑고 지나가요. 한영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꺼내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필요한 원본이 봉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닫고 호흡을 고르며 로비 시계를 한번 봅니다. 다시 집에 다녀오면 점심시간을 넘기겠구나 하고 계산을 합니다. 창구 옆 안내대에 놓인 주차 영수증 도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직원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죄송한데요, 서류를 놓고 왔습니다. 주차 도장만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멈춥니다. 로비 뒤쪽에서 자동문이 열리고 새 손님들이 들어와요. 대기표 기계가 또 한 번 삑 하고 울립니다. 한영수는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다시 가늠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주차 영수증을 꺼내 반듯하게 펴요. 유리 칸막이 아래로 종이를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업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장만 부탁드립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대기선 안쪽을 지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펴봐요. 전광판의 숫자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점장이 복도 끝에서 로비를 스쳐보며 지나가요. 보안 요원은 출입문 근처에서 양손을 모으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영수는 손난로의 열이 식는 것을 느끼고 다시 전원을 켭니다. 그의 표정은 단정하고 움직임은 느리지만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는 창구 하단의 안내 문구를 한 줄씩 또박또박 읽습니다. 필요 서류 미지참 시 업무 제한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한영수는 자신의 순서와 다음 동선을 속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주차 도장을 받아 나가고 서류를 챙겨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로비 공기는 난방 바람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잔잔히 흔들려요. 은행 밖 차도에는 방금 주차된 택시가 시동을 끕니다. 유리문 너머 그의 낡은 경차가
겨울 햇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죠. 한영수는 영수증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고 잠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는 다음 움직임이 불필요한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계산해요. 창구의 프린터가 갑자기 짧게 작동음을 냅니다. 로비 안내 스피커가 낮은 볼륨으로 새로운 번호를 호명해요. 한영수는 시계를 보며 오늘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지 다시 따집니다. 그는 서류 순서를 머릿속으로 반복하고 필요한 확인 항목을 세어봅니다. 준비된 사람의 표정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한 번 더 밀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만 다음 단계를 기다리죠. 은행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박지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눈빛은 건조했죠. 한영수가 유리 칸막이 아래로 영수증을 밀자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객님, 업무를 안 보셨으니 도장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규칙의 문장이었어요. 옆자리 김미정은 입꼬리를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도장 핑계로 주차비 아끼려 하나 봐. 박지은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한영수의 시선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엔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의 단념이 얼굴 위로 스쳐갔습니다. 지점장 김태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직원들 사이를 지나며 회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런 손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보안 요원은 문가에 서서 한영수를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둡니다. 은행 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한영수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잔잔하게 울렸죠.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선 그는 손에 쥔 영수증을 천천히 펼쳐봅니다. 그래, 괜찮지.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그는 낡은 경차로 돌아와 문을 엽니다. 운전석에 앉은 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죠. 구름이 거의 없는 겨울 하늘, 햇살은 희미하지만 따스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빠지면 마음이 먼저 다치는구나.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차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행 간판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순간 박지은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그 낡은 경차를 우연히 봅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다음 날 아침 은행 앞에는 고급 세단 세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엽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비서들이 빠르게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어제의 낡은 코트를 벗고 단정한 코트를 걸친 한영수가 내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하고 느긋했어요. 경비원은 그를 알아봤지만 인사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뒤따랐습니다. 지점장은 그 장면을 보고 재빨리 로비로 나왔습니다. 본점 인사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창구로 향합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 몇 명이 눈을 크게 뜹니다. 박지은은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창구 앞에 서자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나를 기억하시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지은은 당황한 눈으로 서류 가방을 본 뒤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점장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급히 다가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통장의 잔액을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지은은 자동적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곧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000000000000.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지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박지은의 손끝이 떨리며 마우스가 흔들렸습니다. 보안 요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본사를 향해 무전을 날렸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창구 안으로 들어가며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창구 주변으로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천억? 진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 그를 무시했던 공간이 긴장으로 가득 찼죠. 노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분히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본사 금융지원팀에서 연락이 오자 직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즉시 인출 절차를 지원하라. 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을 응접실로 모시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지은은 복도 한쪽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긴장한 채 은행 내부를 오가며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서류 가방은 차례로 책상 위에 놓였고 서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느릿하게 사인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속으로 이게 현실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고객이 은행의 최대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지점장은 본사 임원과 통화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불편함 없도록. 박지은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앞에 다가가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노인은 단 한 번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사람의 민낯이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인출된 금액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가방을 비서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지점장은 재빨리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낡은 경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세단으로 향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차로 가겠소. 그는 천천히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고 타이어가 눈을 밟으며 움직였습니다. 은행의 유리문 안쪽에서 지점장이 그를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죠.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은행은 본사 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은 고객 응대 절차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직원들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했습니다. 박지은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지점장은 거절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문에는 3천억 고객, 은행 떠나다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인터넷엔 노인의 영상이 퍼졌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판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전 지점에 고객 존중 교육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박지은은 교육 영상에 나오는 문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객은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응대하라. 그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회색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죠.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네요. 은행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영수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영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벽난로가 타오르고 창밖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그의 손녀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여전히 은행 사태 기사가 실려 있었죠. 그는 신문을 반으로 접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하는데 낮은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커피를 내밀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의 길 위로 낡은 경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그에게 익숙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오마. 손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영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경차는 천천히 시골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남아 있었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